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이번에 가이드북 만드신 것에 대해 설명을 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계약증권에 네. 대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네. 투자계약증권 나왔을 때 좀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아, 저도 공부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네. 법 중에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본시장법이나 투자계약증권 부분이.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NFT에 대해서도 이걸 토큰 증권 성격이 가지거나 또는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NFT도 사게 되면 뭔가 수익을 준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다른 사례들이 있다거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국내에서는 아직 NFT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는 없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미국에서 그 NBA 그 탑샷 모멘트라는 NFT를 그 플로우 재단에서 그 발행을 해서 이제 완판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미국 그 연방 지방법원이 그 NFT가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하이테스트에 따르면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NFT 탑샷은 NFT 프로젝트 중에서도 꽤 유명하고 그렇죠, 예. 자주 소개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NFT 프로젝트를 그 NFT를 증권형으로 봤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업계에 충격이 많았는데 그 판결문을 제가 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꼼꼼히 봤어요. 네. 그랬더니 모든 NFT가 다 그렇다고 증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쵸. 데퍼랩스라는 그 발행 그 사가 운영하는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플로우라고 네, 네, 있는데 네. 그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NFT를 파는 자금으로 그 블록체인을 유지 관리할 수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만약 그 데퍼랩스라는 발행 주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NFT가 그 발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통도 안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단한 거고 이게 로켓도 있고 주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달러 표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 데퍼랩스가 이 NFT를 팔 때 그 홍보물에 있었습니다. 그 이모지, 텔레그램 네, 네. 이모지 이런 거 썼는데 네, 판사님이 그걸 보고 이런 표시를 했다는 거는 수익에 대한 기대를 준 거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트위터가 되게 많았잖아요. 야, 이게 로켓 표시만 해도 그러면 증권이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이제 네, 네. 미국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증권형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합의 테스트 포함해서 투자계약증권까지 했는데 이 증권성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한 번 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네, 증권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금융 투자 상품 중에 이제 하나의 종류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원본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 이제 그걸 이제 투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 손실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의 속성인 거고요. 네. 그거를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핵심 포인트로 찍어서 말하면 네.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투자자한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자에게. 예, 뭐 제가 토큰 받았는데 토큰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그 발행 주체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예, 그게 없다면 권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때 말하는 요구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수익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쵸. 그게 아니라 무슨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뭐 어디 출입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용에 대한 유틸리티 그런 거기 때문에 그쵸, 권리로는 그쵸. 안 봅니다. 이용에 대한 거는. 네, 네. 그래서 권리가 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롤가 주는 거지 발행자가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한 의무를 이행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게 또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지금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거래소도 사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증권을 안 보는 이유는 발행자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네, 물론은 있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네.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다 네. 채굴 하는 거고. 그래서 의무 이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또 판단 기준이 자금 조달 시점의 기준입니다. 그 토큰을 판매하면서 돈을 받을 때 이게 증권 그 권리성이 있냐 없냐 증권 해당되냐를 판단하는 거지 한참 후에 아니면 뭐 그 시점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과 관련 없이 무조건 증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됩니다. 세 가지 설명 들어도 어렵네요. 어렵죠. 저도 말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잘 안 되네요. 네. 사업의 주체가 사실 재단이라는 형태로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네. 그 사업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이란 방식으로만 되고 거의 지금 다 채굴돼서 사고 팔고만 하니까 네. 그걸 통해서 뭐 또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원래 있는 기능에 약간의 누군가가 부가해서 프로젝트들이어서 이제 뭐 블록체인 쪽에서 예, 유일하게 맞습니다. 비트코인만 원래 따로 떼놓고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견해가 이제 추세라서. 실질적으로 보는 이제 네, 법적인 정확한 견해고요. SEC 견해하고도 같습니다. 예. 네네. 뭐 DKL 가이드북에 있는 기준으로 좀 설명을 예, 한번 가이드라인은 거기 한 5가지, 10가지 정도 해가지고 가능성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이렇게 예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유형에 해당된다. 근데 되게 이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권리성 여부랑 그다음에 사업 주체 명확성 여부, 그다음에 이익 약속 여부, 요 3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그 가능성 높고 낮고 판단할 때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근데 그 판단 대상도 중요합니다. 뭐 계약서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계약서뿐만 아니라 약관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백서겠죠. 백서, 그다음에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정황,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에 의해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이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온 표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체가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서 주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주체가 내가 스마트 계약으로 어떤 이익이 실현돼 가지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자체가 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광고물이나 이런 거 당연히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책 내용을 좀 한두 개 소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가이드북에 이제 예시들이 좀 있으니까 네.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투자계약 증권 판단할 때 뭐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이드북에 이제 케이스로 몇 개 써놨는데 간단하게 좀 많이 물어보는 것들만 요 장표를 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계약상 권리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게 제일 문제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백서 등기는 정확하게 권리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증권이 안 되기 위해서 표시를 안 하는데 그럼 백서에 권리 표시가 없으면 그건 계약이 아닌 거 아니냐, 자금 조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건 아니다. 백서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홍보물이나 광고나 그다음에 심지어 대표의 어떤 발표장에서의 약속 이런 것도 다 종합해서 보거든요. 미국 SEC 기준에 따르면 증권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의 권리에는 해당된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발행인, 즉 대표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마케팅 팀이 공식 커뮤니케에서 좀 많이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막 약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익 같은 거를 허락 안 받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대표는 나 몰랐다 하면 그만 아니야.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법률상 이 직원이 하는 행동이나 발언은 그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민법상 조항이 있어요. 이행 보조자의 책임이라든지 뭐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직원의 발언을 잘 관리를 할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에 해당되지 않도록 탈중앙화 형태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약속을 하면 이것도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이번에 나왔어요. 디파이를 만들어 놓고 거버넌스 토큰을 이제 받으면 사실은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직 만들기도 전에 자금 조달하면서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큰 발행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디파이 플랫폼 없다 하더라도 토큰 발행을 미리 해놓고 하면서 돈을 모을 때 지금 아직 디파이 플랫폼 안 나왔지만 지금 이 가버넌스 토큰을 미리 사주면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롤로 자동으로 배분되니까 탈중앙화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자금 조달의 시점도 이 토큰 증권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네요. 이게 하나의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 토큰 증권 발행 절차나 세부 관련 내용을
우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돼 있을 텐데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가이드북에는 이제 뭐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토큰 증권이 이슈가 그러니까 주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발행 절차는 일단 발행하기로 마음 먹으신 다음에 얼마 정도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대상을 뭐 적격 투자자로 한정할 것이냐, 일반으로 할 것이냐,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형태 방법을 할 것이고, 증권이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투자계약 증권으로 안 해도 돼요. 뭐 수익증권이나 지분증권이나 뭐 이런 다른 형태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대부분 투자계약 증권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권리를 줄 것이냐, 토큰 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면 권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 내용 등을 이제 결정하는 게 제일 먼저 될 테고,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관련 금융기관과 뭐 계약 같은 걸 하시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이제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금액에 따라 다른데 뭐 10억 이상이 되면 그 제출하고 수리까지 받아야 되고, 10억 미만이면 소액 공모가 돼가지고 서류만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수리까지 안 받아도. 근데 그것도 서류가 17가지나 됩니다. 되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을 하면 되는데, 발행을 하고 나서 그 발행하면 뭐 디파로 유통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유통시장이 아까 말했듯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발행을 하기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네. 실제적인 발행은 쉽지 않다. 예,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전자증권법이 개정되고 다 개정돼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또 관리도 해야 돼요. 사후적으로 공시도 해야 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다 갖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돈 들이고 뭐 일반 이때까지 ICU 하던 업체들은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게- 좀 큽니다, 사실은. 네. 예. 사실 협회나 제 주변에서 네.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나왔으니까 STO를 해보겠다라는 근데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데, 뭐 네. 좀 그 인력도 있고 뭐 좋은 자산도 있고 뭐 자금도 있고 한다면 모집하려는 자금 금액을 아마 또 제한할 것 같습니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DKL에서는 토큰 증권 관련해서 뭐 그러면 가이드북도 내셨으니까 네. 뭔가 제공하시는 서비스 같은 형태가 좀 있을까요? 예. 저희는 뭐 간단히 뭐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네. 일단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벤처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을 좀 지원하고 취지가 크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UTC 토큰을 발행하고 싶은데 증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일단 뭐 백서 검토 수정 서비스, 그다음에 그 일반 업비트 같은 거래소 상장할 때 필요한 상장 이제 법률 의견서, 예, 증권이 아니라는. 네네. 그리고 보통 다 대부분 플랫폼이 있으니까 플랫폼 이용 약관이라든지, 왜냐면 꼭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많이 또 지켜야 돼요. 그쵸. 전자상거래법도 네, 지켜야 되고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법도 지켜야 네. 되고 하니까 지켜야 될 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제 적합성 검토를 해드린 자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 관련돼서는 아직 뭐 자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니까 준비만 하는 단계라서 좀 특별한 자문이 없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여기 적힌 것처럼 뭐 그 공지 서류 같은 거를 저희가 작성 대행이나 검토를 해드릴 수 있고, 네. 또 사모 형태로 이제 발행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전에는 사모로는 해도 사실은 뭐 구제가 없었죠, 그때는. 네,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사모로 하더라도 공모로 간주돼 버리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일단 풀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토큰 증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사전 그렇죠, 예. 컨설팅 같은 경우를 네. 조금 서비스를 만드시면 예, 그 자꾸 마케팅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협회랑 좀 같이 예. 하시면 예, 영광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DKL 토큰 증권 가이드북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네. 저희 협회에서 NFT 마스터 과정, 사기 과정에서도 제가 한번 예. 강의를 좀 예, 감사합니다. 해주십자 네,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렸었고, 네. 근데 요번 저희 NFT 마스터 과정 3기에 그 변호사님 네, 저 DKL 들으셨잖아요. 이혜희 변호사님께서 뭐 완전 개그는 못하셨지만 열심히 듣고 도움 많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잘 들어주셨고, 또 기회 되시면 또 제 사기 강의를 들어와야 되는데 강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강의는 한 번이고 듣는 건 육회죠. 그런가요?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증권 가이드북 부분들은 혹시 저희 뭐
협회 쪽이나 우리 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네.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좀 정확히 알려져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많이 보면 좋죠, 예, 그죠? 법률을 어기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NFT 마스터 과정 수강생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DKL 뉴스레터 구독해 주신 분은 여기 나오는 DKL DKL.partners 메일로 수강생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가이드북 증정본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증정본이. 따로 네, 있습니다. 네. 판매본은 이제 다 그 신고된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 아, 말고 네, 네. 증정본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메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이 하단에 네. 제가 정보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뭐 후속 이제 조치들이 나오면 네. 거기 맞춰서 또 다음에도 한번 더 출연해 주십시오. 예,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대표님, 변호사님과 토큰증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큰증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NFT 마스터 4기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면 우리 권단 변호사님도 만나 뵙고 저희 협회에서 주관하는 마스터 과정, NFT 마스터 과정에서도 좋은 교육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배용철의 NFT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